예,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시장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오후 들어서 더 키워가면서 3,135선 3.42% 강세권인데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3인방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급등 흐름을 기록하면서 결국에 기어코 오늘장에서 9만 원을 찍었거든요. 8.56%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런 상승 탄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급까지 받쳐주다 보니까 삼성전자 날아가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도 그리고 현대위아까지도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매수 버튼이 잘 안 눌려지시죠? 한번 확신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무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기어코 9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부대표께서 이제 10만 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래도 좀 고점에 대한 부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새로 매수를 해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거의 10% 넘는 그런 상승을 해왔던 과정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반등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요. 또 LG전자라든지 현대차도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급한 속도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 안에서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호황 슈퍼사이클을 그려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시총 대비해서 급하게 오른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환율 부분에 있어서 대략 한 80원에서 90원 정도의 환율 하락이 있었었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결제가 되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에 있어서도 4분기 실적에 있어서 수익을 갉아먹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율 하락이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의 대략 한 7에서 8%에 달하는 수익성 감소가 바로 이 환율 부분에서 왔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원달러 환율 기조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과연 내년 올해 1분기 실적에 있어서도 실적을 자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됐었던 수요가 어쨌든 폭발이 되면서 3분기, 4분기에 지난해 3분기, 4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측면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반도체 호황 사이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 지금처럼 8만 전자가 9만 전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신규로 뛰어들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고 이미 진입을 하셨던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목표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목표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스크래치는 좀 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보유자 관점에서 여전히 목표주가 10만 원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대로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 영향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현대차라든지 LG전자의 동반 상승도 있어 왔지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가 또다시 붕괴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볼 수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던 그런 물량들이 또 반대로 매도로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수의 어떤 그런 키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8만 4, 5천 원 이 축이 흔들리지 않는 선 내에서
보유로 좀 대응을 해보시다가 축이 흔들리게 되면 일단은 한 차례 또 이익 실현을 하고 또다시 시장의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봐야 될지 좀 다시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워낙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세분화된 투자 전략 구간별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이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어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강세를 기록합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뉴스들도 여기에 시너지를 더 내다 보니까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공약이 친환경 관련주들이었는데 이 친환경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미 선반영되면서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요. 다만 친환경 관련주들 살펴보면 단지 바이든 수혜를 떠나서도 국내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도 같이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대응으로 해보시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오바마 케어를 부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헬스케어 쪽으로만 1조 7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주도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더 이상 이제 후보가 아니죠.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헬스케어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면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약가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복제약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방을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네릭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제네릭 업체인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그 제약 바이오주들에 비해서 덜 올라온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제네릭에 있어서 상당히 사업성이 좀 강화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요. 또 이 헬스케어 안에는 원격 진료 관련한 그런 이슈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또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이 가운데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는 솔본이라든지 인피니트 헬스케어 관련주들까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으로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오바마 케어 부활과 관련해서 헬스케어, 특히 제네릭 관련주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앞으로의 종목군들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 4천만 원 선까지 돌파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넥슨이 그 빗썸 인수를 검토한다라는 뉴스까지 있다 보니까 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시각, 투자 조언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넥슨이 또 빗썸을 인수를 한다라고 했고요. 또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번이 처음 인수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계속 있어 왔었던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한 1조 원가량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인데 지금 이 가상화폐를 금처럼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추세 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다라고 판단은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이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대두되는 종목들이 장중에 고가권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시장에서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과열 국면에서 뛰어드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이슈를 떠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단순히 가상화폐에 너무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블록체인과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금융 쪽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자 하는 기업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전해드리면서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동성이 워낙 시장에서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은 그래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투자는 저도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에 상장된 소위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실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CES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관련해서 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화두가 LED TV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요. 오히려 LED TV 쪽보다는 저는 자동차 전장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관전 포인트를 그쪽에서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덩달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장 부품 쪽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이번 CES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신기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하면서 하만하고 이제 같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를 한 디지털 콕핏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고 또 이 부분으로 새로운 그 제품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콕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 앞쪽에 차량 편의 기능 제어 장치를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고급 차량과 상대적으로 일반 차량에 대해서 나눌 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했다면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량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고급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번 CES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요. 전반적으로 이번 CES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쪽이 전장 사업 쪽 그리고 이런 디지털 콕핏과 같은 디스플레이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ES 관전 포인트로 전장 사업 그리고 디지털 콕핏 얘기를 해주셨어요. 역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나 증시 변수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을 때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원래는 기술 수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다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제약바이오주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으로 편입이 되지 못한 중소형 제약사들 실제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요 포인트들까지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지수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딱 3판만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시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장에서는 또 주인공이 현대차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강세권 역시 20% 내외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역시 카카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기아차까지도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란색을 찾아볼 수도 없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대단해지시길 바라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장도 마무리 잘 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